결국 예상대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의료용 장갑 사건, 라이언로펌에서 2건을 진행했습니다만 한 건은 구속영장 받아내고 이겼고, 우리 영상을 지켜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실 건데요, 라이언이 우려했던 한 건 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 한국에서는 의료용 장갑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다가 태국에서 한국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태국업자, 그 태국업자는 문제없이 물건을 보내줄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면서 호언장담하였지만 그 업자 의료용 장갑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죠, 단순하게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좀 더 지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물량 34만 박스 물건에 대한 돈을 현금으로 받고 약속한 일자에 3만 박스 남짓만을 보냅니다. 약속된 품질에도 미달하고 약정한 규격에도 맞지 않는 물건인데 약간의 물건 약 10% 정도 물량을 보낸 겁니다. 약정한 일자까지 선적해 보낸 물량이 약 10% 남짓,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빠져나가기 위한 아주 지능적인 짓거리라 볼 수 있는 건데요, 태국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한국보다 더 까다롭게 사기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몇 번의 거래가 있었고 이전 거래에서는 문제없이 물건을 보내주었는데 어쩌다가 이번에는 물건을 확보 못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기죄 적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단순한 계약 위반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점을 이용해서 품질에 미치지 못하고 규격에도 맞지 않는 물건이라도 일부를 무조건 선적해 보낸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일피일 시간을 벌면서 리펀드 해야 주겠다고 큰소리 치면서 중간에 약간의 돈을 피해자인 한국 중개업자에게 보내어 주었습니다. 수십만 달러 중에 겨우 몇천 불을 보내었죠. 적게 받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한국에 있는 피해자, 의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중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참 당황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게 품질에 부적합한 물건일지라도 일부를 선적, 물건이 달라도 이 점도 계약 위반일 뿐이죠. 하여간 일부를 선적하였고 또한 나머지를 보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돈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나가다가 아주 소액이라도 돈을 보내어 주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상대를 속일 고의가 있지는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인 겁니다. 달리 생각하자면 이 태국업자는 물론 여기 한국인도 2사람 끼어있는 사건이지만 소개를 한 한국인 2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점에서는 사실상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 일단 빼놓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태국업자는 처음부터 빠져나가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서 처신을 해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냐면 이유가 있죠. 태국업자는 한국 중개업자에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틀림없이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지방에 자기들이 의료용 장갑 생산 공장을 현재 짓고 있다. 이 공장은 2021년 초면 가동이 될 것이니 그때부터는 당신들이 원하는 물량이 얼마나 되든지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공급해 줄 수 있다. 당시의 의료용 장갑을 구하기는 마치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앞으로도 물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말, 한국에 있는 중개업자로서는요 구세주를 만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의뢰를 받자마자 현장 실사부터 나가보았습니다. 방콕에서 무려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다는 그 생산 공장, 그리고 그 생산 공장과 함께 있다는 영업장을 말입니다. 주소 근처에 도착하였는데도 1시간 이상을 주변을 헤매었지만 공장 발견하지 못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도 그런 물건 생산하는 공장은 이 지역엔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이었죠. 포기하고 돌아가려는 순간 아주 높이 솟아있는 간판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있습니다. 참 간판 정말 무지크더군요. 원래 사기를 치려면 간판을 잘 내세우려고 하는 게 사기꾼들의 속성이기도 하죠.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는 여러 채의 공장 건물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사무실 건물이 작게 있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나 보네. 공장이 있는 거 보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사무실 쪽으로 들어가 보니 태국 남자 한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더군요.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의료용 장갑을 생산하는 공장이 맞나요? 의료용 장갑이라니요. 여기는 고구마로 전분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혹시 의료용 장갑을 앞으로 생산하려고 설비를 하지는 않았나요? 여기는 전분 만드는 곳이라니까요. 공장 건물이 몇 동 있는 곳으로 가서 둘러보았습니다. 공장 안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만 사기꾼 측에서 보내왔다는 사진처럼 비스무리한 생산 설비조차 보이지 않더군요. 사실 처음부터 사기성을 엿볼 수 있는 점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생산 공장이 있다는 현장을 둘러보니까 확신을 할 수 있더군요. 이들이 회사를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았는데 다른 나라의 미국인가로 기억하는데요. 지사도 가지고 있고 어떻고 하는 등 말하자면 지나칠 정도로 과대 광고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과대 광고를 하고 있었고 과대 광고를 하는 데 비하여 사무실이라고 있는 장소는 볼품이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사무실에다 남들이 볼 수 있도록 세워둔 입구 쪽 간판은 무리할 정도로 큰 간판. 왜냐하면 이 커다란 간판을 회사 소개하는 웹사이트에 올려놓았더군요. 크게 해야 했겠죠. 간판은 무지 컸지만 사무실에 붙어있는 회사 간판은 아크릴로 겨우 구석에 법인 이름을 작게 적어두었다는 점, 모든 것이 보여주기 위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실질이 없는 법인이라는 판단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사건은 처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피해자는 의뢰를 맡긴 우리 로펌과 대화를 하지 않고 상대방 측과 계속 카톡 대화를 나누면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듯 해보였죠. 우여곡절 끝에 경찰서에서 만난 피고 측 태국 업자, 제게 큰 소리를 마구 쳐대더군요. 한국 측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야. 네가 뭔데? 여기는 태국이야. 라이언에게 큰 소리를 쳐댔습니다. 라이언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 돈 받았지? 그리고 물건 안 보냈지? 이건 사실이지? 돈 받고 물건 안 보내는 게 태국인이 하는 짓은 아니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였습니다. 법원에서조차 시간이 지연되어야 했고 아시죠? 이정시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 생각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지연되었고 이 사건도 얼마 전에야 1심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때 법원에서 잠시 이 사건을 언급하였죠. 당시에도 이미 라이언 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재판에서 느꼈죠. 상대 피고 측은 3명이 넘는 변호인단을 꾸려내고 준비를 단단히 해온 상태인데 이런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이번 재판에는 꼭 참석해 주어야지 문제가 없겠다고 호소를 하였지만 가타부타 아예 답변도 없었고 결국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말았던 겁니다.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원인을 알죠. 잘 압니다. 첫 번째,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물건일지라도 일부를 선적하였다는 점. 두 번째, 일부 금액을 환불하였다는 점. 이 두 가지 때문이죠. 요즘 정말이지 왜 이리 돈 안 되고 사건을 개인 비용으로 치료해야 하는 게 많은지 참 답답합니다. 하지만 다시 갑니다. 한국에 있는 원고 측 관심을 가지거나 추가 소송 비용을 보내오지도 않을 것이니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항소심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싸웁니다. 항소심도 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1심 재판이 너무나 중요하였는데 피해 당사자가 코빼기도 안 비치는 상황이다 보니 또 이미 져버렸으니 1심 판결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확률은 아주 높은 거죠. 괜찮습니다. 지면 다시 민사로 갑니다. 돈을 주고 물건을 안 받았다. 민사는 확실히 이기는 거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